이제 지금 할 부분은요, 아까 토지분 재산세 가세 대상 분류하고요. 중요한 거 토지분 재산세 가세 대상 분류. 전체적인 것은 이런 거다 뒤에 참고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양도자산 있어요. 국외 양도자산. 그리고 아까 임대소득 있죠. 임대소득. 예, 그 세 가지 파트를 설명할 거예요. 비과세는 빼고. 자, 그래서 아까 토지분 재산세. 예, 불러드릴게요. 가세 대상입니다. 가세 대상. 몇 페이지냐? 15페이지. 나중에 이 자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찍어가지고 우리가 갠출지 있죠. 갠출지. 이 파트별로 돼 있잖아요. 가세 대상 가세 대상으로 비과세는 비과세로 세율은 세율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갠출지를 이렇게 붙이면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옆에 갠출지 있죠. 그거 붙이면 나중에 빨리 전체를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 가세 대상. 지금 보면은 우리가 토지는 대상을 몇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까? 종합합산 대상. 종합합산 가세 대상 토지예요. 그 다음은 별도 합산 가세 대상 토지. 그 다음 분리 가세되는 토지 있어요. 이건 합산이라는 말을 안 썼죠. 근데 여기 분리는 저율 분리를 생각하세요. 되나요? 저율 분리. 그리고 우리는 사치성 재산이 있어요. 사치성 재산은 뭐가 있나요? 골프장하고 골프장, 고급 오락장이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고율 분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 가세 대상밖에 없어요. 자, 다시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뭐다? 분리 가세, 고율 분리 가세 4%라고요. 몇 프로? 4%. 사치성 재산. 그럼 일반적으로 요거 나눌 때는 자, 어떤 대상이 종합입니다. 자, 요거 보면 농지가 있어요. 농지는 별도 합산이 없어요. 농지는 별도 합산 가세가 기본이 없다고요. 그럼 뭐냐? 분리 가세와 종합 가세와 나눠질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농지라고요. 농지. 이해됐어요? 농지는 뭐가 없다고요? 별도 합산 가세 대상이 없어요. 뭐가 있다? 분리와 종합 대상으로 구분할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목장용지도 기본이 별도 합산이 기본이 없어요. 뭐 예외적으로 한 개 노는 별도는 그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도 기본이 1차 산업이니까 종합 합산이냐 분리 가세냐 이 두 개 나눠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임야 있어요. 임야도 기본이 종합 가세가 원칙입니다. 종합 합산 가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가세가 있어요. 근데 별도 합산 가세는 딱 하나만 딱 있어요. 하나만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인지하면 돼요. 자, 이것을 몇 차 산업이라고요? 1차 산업이라고요. 몇 차 산업? 1차 산업은 대부분이 분리와 종합이 있고 별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차 산업 용도는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해서 생산되는 산업이죠. 알겠어요? 그럼 요 1차 산업으로서 돈을 벌리려면 면적을 적게 이용합니까? 많이 이용합니까? 그럼 많이 이용해요. 그럼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높아야 낮아요? 수익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게 정해야 된다고요. 분리가 되면. 알겠나요? 그럼 1차 산업도 종합이 다 존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2차 공장, 그 다음에 산업. 공장 산업용지는요. 공장 산업 기본이 분리 가세이면서 종합과 결합되는 거 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별도이면서 종합과 결합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형태. 분리가 원칙이면서 종합이 있고 별도 합산이 원칙이면서 종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요 기준
하면 돼. 근데 이 산업 용지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그 중에 우리 자주 노는 거 몇 가지만 하면 되지. 그거는 깊이 있게 할 필요 없고 기본 내용은 공장이라고 해요. 공장. 공장에 이용되는 땅. 됐나요? 그럼 이게 몇 차 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5차 산업이라 하지만 4차 산업이라 하지만 그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3차 산업이야. 1차 산업, 2차 산업. 오케이? 그럼 1차 산업은 생산 산업이고 2차 산업도 뭔가 만드는 생산 산업이라고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소비를 해야 되죠? 소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하죠. 이동이 필요하죠.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영업이죠. 영업. 그 사업이야. 그러면 이 3차 산업인데 일반적으로 일반 영업용이야 사업용이야 일반 영업용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땅들 생산 산업이 아니고요. 소비 산업이라고요. 3차 산업이라고요. 네? 땅 가치가 상당히 높은 땅이라고요. 어디 가치가 가장 높은 땅이라고요? 1제곱미터. 그냥 똑같은 1제곱미터 땅을 면적을 가치를 본다면 어떤 산업이 가장 1제곱미터 가치가 높아요? 3차. 그 다음 몇 차? 2차. 그 다음 1차. 가장 낮은 가치가 1차라고요. 그 다음 2차, 3차라고요. 그럼 우리가 따질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들을 때는 그런 것다 하고 듣고요. 문제 풀 때는 내가 지금 정해주는 이 기준, 이거는 이거 구분 기준만 하구나. 이 구분 기준만 하구나. 문제는 객관식이지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럼 딱 정해주는 것만 계속 판단하면은 문제는 쉬워요, 오히려.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 페이지 페이지 수가 한 20페이지 될 거예요. 25페이지 될 거야. 그 필요 없다고요. 정해주는 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런 거 봅시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농지. 이 농지만 구분하면 나머지는 진짜 할 것이 없어요. 1차가 가장 힘들어요. 그 중에 농지가 힘들어요. 1차 가서 2차 갈 때는 뭡니까? 쉬워요. 3차는 더 쉬워요. 이제 술을 마시니까. 응? 그래서 3차가 가장 쉽다. 자, 그럼 1차 산업 농지 보세요. 자, 그거 하기 전에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부정성을 가지고 있죠. 실질적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부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뭐냐? 부동성을 가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죠. 공급. 토지 공급. 부정성과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라는 한정됐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토지를 너의 사유제를 줬으니까 토지는 소유만 하고 있지 마라. 뭔가 그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토지 소유자가 어떤 토지든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땅은 다 뭐다? 종합합산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럼 문제를 딱 읽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개념은 다 뭐라고요? 종합합산이야. 됐나요? 두 번째는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은 하고 있어요. 일단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땅은 뭐다? 분리와 별도예요. 일단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분리과세로 지정되거나 별도합산과세로 지정되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아까 우리 세율을 보세요. 세율. 종합합산은 초과 누진세율이죠. 종 2, 5조. 별도합산은 별리 4조. 초과 누진세율이죠. 근데 분리과세는 세율이 엄청 낮잖아요. 세율이 아까 1차 산업은 이게 1차 산업이 분리과세면 이 분리과세는 얼마 했어요? 0.07% 엄청 낮은 세율이에요. 근데 2차 산업이야. 2차 산업이 분리되면 0.2%예요. 네? 사치성은 아까 사치성은 이거는 4는 4고요. 1차 산업이 불리면 뭐다? 0.07%. 2차 산업이 불리면 0.2%. 2는 2다 했잖아요. 고율 분리 자산 사치성은 4는 4다 했어요. 아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1차가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수익성이. 그러니까 1차 산업은
이 토지 소유자가 1차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그럼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분리같이 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대상이 분리고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 대상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종합 대상이라고요. 그럼 종합 대상일 때는 농지가 종합이 있고 목장지도 종합이 있다. 이 두 가액을 합산하라고요. 같은 지역이 있다면. 합산하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초과 누인세율이잖아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이거는 분리라는 건 합산하지 않는 거고, 합산은 같은 관할 구역에 합산 대상이 농지도 있고 내는 목장지도 임야도 있는데 전부 다 종합이면 가액을 다 합산해서 세율 정하라고요. 그럼 부담돼 안 돼? 엄청 부담되죠. 분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 말도 분리고. 그럼 별도 합산은 효율적으로 이용하지만 이거는 돈이 되는 거야.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땅은 부족하다. 알겠어요? 너 돈 되고 있으니까 합산 가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정할 건데요. 자, 농지입니다. 자, 농지 구분되어 있죠? 농지가 왜 힘드냐? 일단 개인 소유 농지 돼 있나요? 적어놓은 거 보세요. 개인 소유 농지 돼 있나요? 1번이. 자, 우리 생각해보죠.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우리는 토지를 부정성과 부정성 때문에 국가에서 뭡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 공법에서 뭐를 정하고 있나요? 이거는 시험에 넣어도 안 넣어도 알아야 되는데, 용도 지역을 지정하잖아요. 이것을 용도 지역 지정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 종류는 뭐가 있나요? 아직까지도 망설이네요. 도간 농자. 정확히 뭐냐? 도시지역, 관리, 농림, 자연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이게 도시지역이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은 그걸 구분할 필요 없고 도시지역은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특기는 더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럼 주, 상, 공, 녹 이게 도시지역의 지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상에는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세법상 도시지역은 전부 다 시 이상 지역입니다. 특별시, 강지, 시 이상이라고요. 세법상 도시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한다고요? 시 이상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시 이상이야. 그럼 시 안에 있는 업과 면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시 안에 보면 요즘 업도 있고 면도 있잖아요. 시 안에. 행정구이 통합되면서. 특별히 강시 밑에는 행정구역이 뭐죠? 구.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 군. 됐나요? 그럼 구 밑에는 업,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업과 면은 원래 보면 군 지역에 있는 행정구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 안에 군자가 빼버리고 시 안에 업, 면이 들어간 것은 이거는 도시 바퀴라고요. 그럼 우리 공법에 보면 군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지정을 해요. 근데 세법상에는 그 개념 필요 없다고요. 세법은 무조건 요 명칭이 들어가는 지역은 전부 다 도시적 바퀴라고요. 이 말이 붙는 거는 세법상에 뭐라고요? 도시적 바퀴라고요. 그러니까 시 이상 지역만 도시지역이라고요. 그럼 도시지역. 자, 주거지역이 있어요. 요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 세법상에는 주거지역 있죠. 들어봤죠? 주거지역은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죠. 됐나요?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있죠. 일반 주거 1종, 2종, 3종 있죠. 준주거지역이 있죠. 1종, 단독주택, 2종, 공동주택. 이거는 저, 중, 고. 네? 기본을 알고 있어요. 준주거는 뭐예요?
준주거지역은 어느 지역과 혼재되어 있다? 상업지역과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요거는 제본 필요 없는데 이것까지는 기본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땅은 한정되어 있는 수요자가 많다. 요 개념을 잡으시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농지란 지목이 농지란 지목은 시 이상 지역, 일명 도시지역 내에 있습니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려. 그리고 무슨 대상? 종합이라고요. 암기 개념 아니라고요.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농지로 이용하고 있네요. 종합이라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 밖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잖아요. 구분 이하 지역. 그럼 이거는 뭐다? 너 분리 가세야. 지역을 가지고 종합과 분리를 나눌 수 있겠죠. 암기 개념 아니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도시지역 내에 일지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있죠. 그럼 이거는 재산권 규제라고 있잖아요. 그럼 규제라고 했으니까 재산 피해 있으니까 분리되죠. 끝. 그래서 농지 용도는 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냐 이거 구분해가지고 끝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농지라는 것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농지랍니까? 전답 가수원이죠. 그 토지 위에 작물 재배를 이용하는 땅을 말하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실제 그 농지가 자가든 타인의 임대하든 관계없어요. 이용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뭡니까? 분리가 되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하면 뭐다? 그건 종합이라고요. 그러면 농지를 종합과 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실제 영농에 사용합니까? 이게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중에서 하나라도 종합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이라고요. 이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종합이 섞이면 무조건 종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군 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군 지역이면 위치로는 뭔데? 분리가세지만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종합이라고요. 되나요? 도시지역 내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입니다. 뭐라고요? 종합이에요. 근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대상? 종합이라니까. 일단 도시지역 내에 있는 그 자체가 종합이니까 뒤에 실제 영농이 사용하고 있어도 종합이라고요. 그 비싼 땅을 왜 농지를 이용하요? 그 비싼 땅을.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에 의해서 종합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이라니까. 아직 잘 이해 안 됩니까? 이해했어요? 안 게 아니고요. 이해하세요. 아, 농지는 두 가지 지역을 가지고 판단하고 영농 여부, 사용 여부를 따라서 하나라도 종합이 무조건 종합이다. 도시지역 내 농지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 도시지역 내는 종합이죠. 그런데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 녹지지역 아닙니다. 그럼 분리죠. 그럼 내지만 개발용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분리라고요. 됐나요? 근데 자 이제 문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종합이지. 판단이 어렵지 않을 건데 방금 도시지역 내까지는 뭐예요? 종합이죠. 개발용 녹지지역은 뭐예요? 분리죠.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 종합이야. 이거밖에 없다고요, 분명히. 자, 끝났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놈 때문에 사람 짜증나게 한다고요. 이놈 때문에. 법인 소유농지라고요. 무슨 소유요? 법인 소유농지는 이유 불문하고 지역 묻지 말고 경작 여부 묻지 말고 너는 원칙이 종합이라고요. 법인 소유농지 다른 말에 붙지 않고 그냥 단순히 법인 소유농지 하면 뭐라고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근데 예외가 이제 예외 1, 예외 2가 있어요. 예외 1 적용 문제는 한, 종, 사라고요.
뭐라고요? 한종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입니다. 들어봤죠? 한국농어촌공사. 그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뭘까요? 분리라고요. 무조건 분리해주라고요. 도시지역 밖에 있는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분리가세라고요. 그래서 기본이 법인 소유농지는 무조건 기본이 종합이고, 근데 그 법인 중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90년 5월 30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종중,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역도 따지지 말고 경작 여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분리가세 해주라고요. 됐나요? 느낌 필 받았어요? 자, 이거 외에는 어려운 것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농지만 정리만 잘하면 어려운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예제 2번이에요. 예제 2번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법인이? 자, 문제 지문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고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하면은 분리가세입니다. 특별 말이 여기까지만 알려면 분리가세예요. 근데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서 가세 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뭘까요? 그 종합이라고요. 근데 아까 내가 90년 5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가세 기준이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대상일까요? 그래, 분리라. 이거는 무조건 분리해 주라고요. 아, 이순재 씨 또 불러야 됐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합이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분리해 주라고요. 그런데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만 오면 분리지만 이 농지법의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따지겠다? 지역도 따지고 경작 여부도 따져서 판단하겠다. 근데 위에 있는 원칙과 예외 1은 무조건 종합이고 무조건 분리라고요. 이것이 확실히만 정리됐다면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이 적어요. 그 농지가 한참 귀할 때 법인이 직접 매립을 해서 농지를 갖췄다고요. 그럼 농지 면적을 넓잖아요. 매립했다는 거는. 그러면 간척을 했어요. 역시 농지 면적을 넓잖아요. 그럼 법인이 직접 매립 간척한 농지도 기본이 뭐다? 분리인데, 근데 어디 있다면, 도시지역 내에 있다면 종합이라고요. 어이? 그리고 도시지역 밖이다. 분리지만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종합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법인은 무슨 농지? 개인 농지로 구분 판단한다고요. 정리됐나요? 끝.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자, 농지. 밑에 정의해놨죠? 자, 목장용지 갑니다. 팁.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또 축산업이죠. 축산업.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1번. 역시 지역 따집니다. 이거 따져요, 이거. 자, 따로 안 적겠어요. 목장용지는 뭘 따진다? 역시 1차 산업이니까 요거 따진다고, 요거. 목장용지 처음에 뭐 따진다고요? 이거 따진다고요.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종합이죠? 어울리지 않죠? 에? 그러면 하지만 개발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분리. 목장용지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분리. 됐나요? 됐습니다. 요즘 목장용지 도시지역 밖에도 갈 데 없어요. 마을 주민도 오지 하라.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냄새 난다. 네, 그래서 자,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내는 어울립니까? 그럼 종합. 단, 개발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분리. 도시지역 밖은 분리. 됐나요? 그럼 목장은 축산입이니까 사유하는 거지 경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방금 내가 목장용지는 뭘 문제냐니까 오염을 시킨다고요. 환경을 오염시킨다고요. 냄새도 악취를 피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축산업법에 보면은 어떤 걸 사용하는 데서 면적을 제한한다고 있다고요. 면적 제한. 그래서 여기는 추가적으로 대신에 기준 면적.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기준 면적을 줬다는 규제죠, 규제. 기준 면적. 그럼 기준 면적 이내입니다 하면 뭐 말을 잘 들었죠. 말 잘 들으니까 뭐다? 분리. 기준 면적 초과입니다. 범위 바뀝니다. 그럼 종합. 이 판단이 어려운 거는 아니다 말이에요. 목적연제는 오로지 뭐 따진다? 지역. 지역을 가지고 종합과 분리를 나누고 또 뭐? 기준 면적을 가지고 분리와 종합을 나누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종합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이다. 개인 소유농지는 지역을 가지고 분리 종합을 나누고 경작이니까 실제 경작 여부를 가지고 분리 종합 나눠서 하나라도 종합이면 무조건 종합이다. 목장용지는 지역을 가지고 분리와 종합을 나누고 기준 면적을 가지고 분리와 종합을 나눠서 하나라도 종합이면 종합이라고요.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죠,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임야 갑니다. 뭘 간다고요? 임야. 우리나라는 임야가 많죠, 그죠? 임야는 자연자원으로서 그러나 이것은 언제든지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야는 원칙이 종합가세라고요. 무슨 가세? 원칙이 종합합산가세입니다. 그런데 그 임야가 원칙이 종합인데 임야는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 산들의 임야는 각종 법령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뭘 받고 있다? 제한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국가 등의 법령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무슨 말 알겠나요? 그럼 재산권 행사를 피해당하니까 뭐 해줘? 분리가세야죠. 그럼 여기는 하천법, 도로법, 철도법, 공원조성법, 법이 많다고요. 그럼 법을 암기할 필요가 없고 법이 들어간다. 임야에 법이 들어간다 하면 뭐야? 분리. 기본은 뭔데? 종합인데. 그럼 기본 종합이 이거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임야가 법이 들어오는 내용이 있다면 전부 다 뭐다? 분리가세라고. 법이 들어온다. 뭐라고 임야는? 분리가세라고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 법적인 문제가 제한적인 개념을 가지면 분리가세지만 이 제한보다 더 강한 법이 있어요. 제한보다. 거기에서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원자연, 환경지구라고 들어봤나요? 그 다음에 보존지구 들어봤나요? 임야가 환경지구 내 임야와 보존지구 있는 임야 느낌 받았어요? 보존은 뭐라고요? 너 소유는 있으되 손대지 마. 그럼 이거는 뭐야? 비가세고요. 이거는 가세라되 분리가세라고요. 비가세고 분리가세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임야가 통제, 그 다음에 제한, 통제보호구역이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이에요. 이 느낌은 어찌 돼요? 어느 게 비가세고 어느 게 가세입니까? 통제가 그렇죠. 비가세예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 비가세고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건 가세가 되되 분리가세라고요. 됐나요? 적어놨을 건데요. 적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말 조심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법이 들어가는 임야는 전부 다 뭐다? 분리가세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임야가 스키장, 어떤 장? 스키장이나 골프장. 그럼 골프장을 이용되는 임야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키장, 골프장에 있는 원행이 보존된 임야 있어요. 원행이 보존되어 있는 임야 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 나오면
스키장, 골프장, 임야 놓으면 무조건 뭐다? 수익 사업이잖아요. 수익 사업이죠. 이거는 별도 합산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임야는 기본이 뭔데? 분리와 종합이 되는 건 기본이지만 별도 합산이 한 개 있다. 그게 뭐다? 스키장, 골프장에 원행이 보존되어 있는 임야는 수익 사업이니까 별도 합산이다. 자, 그러면 1차 산업 끝났어요. 농지, 목장농지, 임야 1차 산업이 끝났다고요? 자, 농지는 개인 소유와 법인 소유로 나누되 개인 소유는 지역 여부의 분리 종합, 그 다음 경작 여부에 대해 분리 종합, 둘 중에 하나 종합이면 무조건 종합. 근데 법인 소유 농지는 기본 원칙이 뭐다? 수익 사업을, 수익성을 두고 있으니까 종합을 두 대. 한 종사, 공익을 목적하는 한 종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 다음 사회복지단체가 소유한 농지, 이런 거는 무조건 분리고, 단, 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그 다음에 법인이 매립간척 농지는 개인 소유농지처럼 지역 여부를 따져서, 그 다음에 경작 여부를 따져서 판단한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했지, 다른 건 없다고요. 목장농지는 뭐가 따진다? 지역 여부를 따져서 분리와 종합이 나눠지고, 됐나요? 기준 면적을 가지고 뭐다? 분리와 종합이 나눠준다. 암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그래서 하나로 종합이면 종합입니다. 임야는 기본이 원칙이 뭔데? 종합합산이나 대부분 임야는 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법이 관련돼 있으면 재산권 침해를 당하니까 분리가세라고요. 단 그 법이 더 강화되면은 비가세가 되는데 그 비가세되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보존지구와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가세, 나머지 법들은 분리가세. 그리고 스키장이나 골프장 사업에 이용되는 임야라면 수익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 합산.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1차 산업 끝났어요. 자, 이제 1차에서 2차로 나오면 더 쉬워진다 했어요. 자, 공장으로 이용되는, 공장에 이용되는 땅, 공장에 이용되는 땅은요, 도시지역 내도 공장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군, 읍면, 군 이하 지역에 공장이 있느냐, 군의 주거지역이든, 군의 상업지역이든, 군의 녹지지역은 필요 없어요. 군 단위 이하는 전부 다 도시지역 밖으로 보니까. 그럼 군 단위 이하에 있는 것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니까 분리가세 지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 이상 지역으로 오니까 시는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이 있죠. 그럼 공장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공장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공장 들어가면 돼? 안 돼? 들어가. 이거는 안 돼. 됐나요? 그러면 군 이하 지역은 무조건 분리가세 지역인데 시지역은 무슨 지역? 산업단지라 공업지역만 공장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공장이 들어가는 지역은 뭐다? 분리가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에 공장이 있죠. 이거는 별도 합산이라고요. 뭐라고요? 별도 합산. 이거는 별도 합산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묶었을 때는 시 이상 지역은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뭐한다? 제외한 지역, 요리 말한다고요. 시는 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죠. 공장지역이 안 울리죠. 안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종합이 아니라 별도라고요. 계속 이거를 종합하니까 맞다 하면 안 되고요. 2차 공장은 아까 내가 분리가이면서 종합이 되고 별도가 되면서 종합이 된다고요. 공장이 들어갈 지역이 있으면 분리면서 종합이 되고요. 되나요?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은 별도 합산이면서 종합이 된다고요. 다시. 공장은 일단 가장 먼저 지역에 지역 들어갈 수 있다. 분리. 들어가면 안 된다. 별도라고요. 되나요? 그럼 공장을 이용하는 땅들은 면적이 적어요. 이용할 땅들이. 그래서 이것도 수요가 많은 땅들은
이거는 수요 때문에 면적 제한을 준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 때문에 면적 제한 줬고 이거는 수요 때문에 면적 제한을 줬다고요. 더 이상 공장 다 이용하면 안 돼. 그럼 기준 면적을 든다고요. 그래서 지역을 가지고 분리과세와 별도 지역을 나누고 어느 지역이든지 뭘 따진다? 기준 면적을 따진다고요. 그럼 기준 면적이 들어왔을 때 이내이면은 분리와 별도가 되는 거고 어느 지역은 기준 면적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뭐다? 종합이에요. 그래서 기준 면적 초과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 어디에든 기준 면적 초과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 종합이라고요. 기준 면적 초과 나오면 뭐라고요? 종합이라고요. 기준 면적 초과분 무조건 종합이라고요. 이해했나요? 농지에 기준 면적 제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기준 면적 제한을 둘 수 없어요. 아니 많은 땅을 이어야 되는데 목장농지도 기준 면적 제한이 아까 환경 문제 때문에 슬러지 때문에 있다고요. 임야는 없어요. 자, 그래서 공장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역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안개 아니잖아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장난치는 것은 우리가 주거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데 가지고 군 지역의 녹지 지역에 군 지역의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입니다 하니까 별도 합산 이러면 안 된다고요. 분리과세라고요. 군 지역은 전부 다 분리과세라고요. 공장이 군 지역에 있다면 전부 다 분리과세라고요. 다시 군 지역의 주거지역이든 군 지역의 상업지역이든 공장이 군 이하 지역에 있으면 다 뭐라고요? 분리과세 대상이 원칙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기준면적 초과분은 종합이라고요. 자, 그럼 시 안에만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분리지만 나머지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하니까 주거지역 이건 시잖아요. 인구밀집지역이잖아요. 시의 주거지역의 공장은 별도 합산 되나요? 시의 상업지역의 공장도 별도 합산 녹지지역은 당연히 별도 합산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종합 끝났어요. 확인했나요? 자, 이제 뭐가 남나요? 일반 영업용이야. 일반 영업용, 사업용, 수익사업에 이용된 땅은 기본이 원칙이 돈이 되는 땅이야. 어디에 있든 원칙이 별도 합산이라고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상가 건물이 이용되고 있는 땅이다. 상가에 이용되고 있는 땅이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상가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잖아요. 상가. 사무실에 이용되고 있는 땅이다. 그것도 3차잖아요. 공장이 아니고 산업용지도 아니고 생산산업용지가 아닌 3차는 다 기본이 뭐라고요? 별도 합산이라니까요. 단임이 수익성이 높아요. 금융기관이 있는 땅이다. 지금 이 건물이 있는 땅은 무슨 대상일까요? 그럼 별도 합산이야. 요 별도 합산 대상 땅이라고요. 요 건물에 이용되는 땅. 옆에 있는 건물도 별도 합산이고요. 시 안에 있는 것은 다 별도라고 기본이 수익성이 높은 땅들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땅을 건물을 지면서 허가 안 받았어. 허가 안 받고 건물 올렸어. 그럼 이 땅은 종합이에요. 종합.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이 별도입니다. 그럼 이런 수익성이 많은 땅들은 면적이 적어요.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준 면적도 들어간다고요.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뭐가 되고? 별도 되지만 기준 면적 초과분은 종합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럼 기준 면적이 들어갔다. 기준면 범위 내다 하면 전부 다 분리 아니면 별도가 되고요. 기준 면적 초과다. 다 종합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은 복합 개념 들어봤죠?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 측면인데 나는 경제적 측면 고려했어. 근데 법을 어기면서 했어. 인정해 안 해? 돈만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위법 행위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뭐다? 무조건 종합이라고요. 허가받지 않았어. 인가받지 않았어. 이런 말은 다 뭐야? 종합이라고요. 기준면적 초과도 어긴 거잖아요. 인가받지 않았다. 허가받지 않았다. 그것도 어긴 거잖아요. 무조건 종합이라고요. 그럼 요거는 것을 뭐 암기할 이유가 아니죠. 그런데 자, 요 부분이죠. 땅이 있는데 가장 조심해야 돼요.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뭐가 있느냐? 건물이 있어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 땅이 뭐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땅은 건물은 가치가 하락하죠. 그럼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땅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건물 가치가 토지 가치의 2%도 안 된다. 미달한다고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시가 표현액이 토지 가액의 2%도 미치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건물이다. 이해됐나요? 그럼 지상정착물이 있으나 지상정착물이 없는 거로 본다. 그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별표시했느냐? 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 앉아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2% 미달할 경우는 건축물 바닥 면적 부분이 있어요. 이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에요. 바닥 면적은 뭐라고요? 별도 합산이고요. 그럼 종합은 뭐냐? 바닥 면적을 뭐하는 부분? 이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만 종합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제를 딱 읽다 보면 토지 위에 있는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현액이 토지 가액을 2% 미달한다.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전부가 종합이 아니라는 거. 주의. 바닥 면적은 뭐고? 별도 합산이고 제외한 부분만 종합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넣는 거 일반 영업용까지 설명드렸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그게 핵심 다 정리된 거잖아요. 이게. 네? 요건 규칙이 잘 보라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돼 있나요? 마지막. 지상정착물이 없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나대지, 잡종지, 갈대밭 이런 것들은 뭡니까? 소유만 돼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기본이 무조건 종합이야. 종합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상정착물이 없이도 수익사업으로 이용하는 땅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로, 차고용으로, 주기장으로, 주차장으로, 야적장으로 이용하는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다만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별도 합산이다.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면 뭐라고요? 별도 합산이다. 그럼 이 내용도 상당히 많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1번에 보니까 맨 끝에 무엇을 밑줄 나는 주기장 또는 차고지, 주차장 이렇게 되면 무조건 별도입니다. 그런데 원 2번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있어요. 그 끝에 차고용 밑줄 차고용. 그런데 밑에 체크해 놨죠. 터미널하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차고용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 사업으로 이용되는 땅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가 아니라고요. 주기장, 주차장, 차고용은 자기 개인이나 법인만 이용하는 땅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은 공용 시설이잖아요. 산업용 시설이잖아요. 오케이? 그거는 분리가세라고요. 별도가 아니고 산업용지라고요. 산업용지는 특정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라고요. 공공용 시설이라고요. 이런 시설용은 분리가세라고요. 그럼 문제 풀 때 차고 놓으면 뭐다?
별도, 터미널 오면 뭐다? 분리. 이거만 계속 눈조를 찍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은 뭡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나 각종 전시장을 야외 전시장하면 들어갈 때 입장료 끊죠. 그럼 수익 사업이죠. 야외 전시장은 수익성이니까 별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무역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산업이에요, 산업. 산업과 관계된 걸 뭐라고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전시장인데 야외 전시장은 뭐다? 별도. 무역 전시장은 분리과세 대상. 됐어요? 자, 그다음은 4번과 5번 저기 문제는 단지 읽어보면 되고요. 가장 조심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면 산업 공급용지 있죠. 무슨 용지? 내가 산업용 2차 산업에 아까 공장 말고 산업용지 있죠. 공급용지를 했죠. 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공급 행위가 잘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동산 공급이에요. 부동산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공사가 보유하고 있고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다 분리과세라고요. 0.2%. 그럼 대표적으로 뭡니까? LH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기 위한 거 있죠. 그럼 부동산 공급을 위한 땅은 다 뭐라고요?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요. 공사, 공단.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기반 시설은 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을 공급해줘야죠. 물이 없으면 사업도 못해요. 공장 설립 안 돼요. 사람도 못 살아요. 그럼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위해서 어떤 공사가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있죠? 거기에 땅들. 물과 관련되어 있는 땅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에너지는 더 많죠. 전기도 있고 수력발전 있고 에너지 공급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죠. 되나요? 이것도 전부 다 공사가 가지고 있죠. 공사. 그래서 그 부동산과 물과 에너지 공급을 이한 땅들은 다 뭐다? 산업용지라고 이런 것들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막 보면서 암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매립관측했습니다. 매립관측했다. 한국토지공사가 매립관측한 땅이다. 무슨 대상? 분리과세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답 가수원까지는 뭐예요? 농지죠. 요게 전은 밭이죠, 밭. 염전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염전은 우리가 산업이에요, 산업. 모든 생물과 인간은 소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소금, 염전에 의한 공급행위, 염전을 공급하는 그 분리과세라고요. 됐나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이 반복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외 양도자산 가죠. (23페이지입니다) 자, 국내 양도자산이고 국외 양도자산입니다. 국외 양도자산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주자에 대한 양도입니까?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입니까? 아까 납세 의무자 정의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자 정의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183일 거소지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로 했죠. 그러면 그 소득의 기속은 국내에 다 기착되므로 국내 소득분이든 국외 소득분이든 다 가세된다 했죠.
그럼 비거주자는 결론적으로 국내에 주소지가 없다 말이죠. 그럼 상시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비거주자가 우리 국내에서 돈을 벌이면 사없네. 근데 비거주자가 자국에서 돈 벌이는 걸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외 양도자산이야. 미국 사람이 미국 땅을 자기 팔았는데 우리나라 간섭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안기를 하려고 해요, 계속. 비거주자는 국외 양도자산에 우리가 간섭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국외 자산을 투자했고 팔았단 말이에요. 소득기책이 국내에 되잖아요. 그럼 거주자에 대해서 부과한다고요. 국외 양도자는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라고요. 근데 아까 뭘 강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거주자가 아니고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야 한다고요. 처음에 이 사람이 국내에 거주한 사람인데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살고 싶으면 우리나라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땅을 팔 때는 5년을 팔면 면제부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5년을 팔면은. 그래서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떤 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요하는 땅이 있고, 알겠나요? 어떤 나라는 개인에게 소유자를 인정하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라마다. 동남아시아 쪽에는 땅에 대한 개인 사유자가 인정되지 않고 그 건물이나 땅에 대해 임차권을 주는 거. 일본이나 미국의 이쪽에는 뭡니까? 소유권을 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소유권을 주지만, 근데 동남아시아 쪽에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는 땅에 대한 소유권보다 임차권을 주잖아요. 임차권. 그 재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우리 임차권도 뭡니까? 아까 양도한다 했잖아요. 지상권도 양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고요. 그래서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를 구분한다, 안 한다. 등기, 미등기 구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를 구분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국내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자, 토지를 등기 양도합니다. 가세고, 미등기 양도합니다. 가세해요. 근데 등기 양도는요, 세율 적용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이면 50%고, 2년 미만이면 40%고, 2년 이상이면 초과한 은세를 적용하지만, 미등기 양도하면 8년, 9년, 10년 보유해도 미등기 양도는 70%라고요. 구분한다, 안 한다.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가세는 하지만 차등가세 있다고요. 차등가세.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미등기 양도는 안 되잖아요. 등기 양도만 가세하잖아요. 국외 양도자산은 뭐가 없다고요? 등기, 미등기 구분 자체가 없다고요. 등기, 미등기 구분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언급되는데 아까 국내 양도자산에서는 부동산, 등기, 미등기 관계 없어요. 마찬가지. 근데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임차권은 국내 양도자산은 뭐가 된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되나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외 양도자산은 등기, 미등기 없으니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도 뭐 된다? 가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국외 양도는 등기, 미등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됐나요? 자, 두 번째. 계산 공식 가보죠. 계산에 가면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하죠. 필요경비는 투자금액에 어떤 자산을 다 공제한다 했죠. 두 번째 공제가 뭐죠? 가필자 장소기. 바로 생각하세요. 첫째 공제가 뭐다? 필요경비 공제. 두 번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 번째가 양도소득 기본 공제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장기 보유 기간에 입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 보유를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등기, 등기 구분이 없으니까 보유기간에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국외 양도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다고요. 아까 했는데.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은 등기가 돼야만이 공제할 수 있고 미등기는 안 됩니다. 근데 방금 내가 국외 양도는 뭐가 없다고요? 등기, 미등기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이거는 인적 공제고 이거는 보유를 입증해야만 공제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지만 기본 공제는 소득자를 위한 공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등기든 미등기든 다 공제 적용이 된다고요. 등기, 미등기 구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든 미등기든 공제돼요. 국내 자산은 등기는 되는데 미등기는 안 돼요. 국외 양도자산은 기본 공제가 등기든 미등기 모두 공제 적용돼요. 장기 보유는 보유기간을 입증할 수 없어요. 안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계산 구조 가보죠. 자,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뭘 뺄까요?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계산되는데 아까 우리 국내 양도자산은 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어떤 자산을 양도하든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하는 거 원칙이죠. 그럼 이것도 국외도 실가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국내 양도자산은 이 실지 거래 가액이 불가능할 때는 국내 자산은 뭘 써요? 추계죠. 그럼 추계할 때 뭘 반영했나요? 내 물건과 동종 유사성이 있는 물건, 다른 물건들의 사례를 가져왔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외 양도 실가가 불가하니까 추계 방법을 쓸 수 있겠나요? 세금 200만 원 거들려고 해서 그 미국까지 날아가요?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추계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알겠어요? 국외 양도자산은 불분명할 때는 추계를 쓴다 안 쓴다? 추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시가입니다. 뭐라고요? 시가다. 이 정도. 그 뒤에 또 있는데 요까지는 알아요. 추계 방법 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양도 차익 계산됐어요. 방금 요 장보공 있나요 없나요? 장보공 자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차감한 것이 양도 소득 금액이 바로 나와요.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외 양도세는 양도 차익 바로 양도 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죠. 장보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적용받는다? 기본 공제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가세 표준이 나와요. 무슨 표준? 가세 표준이 나와요. 그럼 가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할 건데요. 자, 국내 양도자산은 국내 양도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와 사용권리 양도했을 때와 취득권리 양도했을 때, 기타 자산을 양도했을 때 국내 양도자산은 기타 자산 종류는 무조건 가액에 따라서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합니다. 1번 골프장, 골프장이라든지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기타는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다.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산이 등기인데 미등기 양도한다면 몇 프로다? 70%다. 세 번째. 그러면 나머지는 등기된 자산이 양도될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나누는데 주택이 아닌 자산과 주택인 자산을 나눈다. 주택이 아닌 자산은 보유기간이 1, 2, 1과 1, 2 나눠져요. 5, 4초입니다. 50%, 40%,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인데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2년 이상을 나눠요. 주택은 1년만 단축시켜서 1년 기준만 해요.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부터 바로 6에서 42% 정해져요. 나머지는 일단 빼고. 그러면 이것이 양도소득세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방금 뭘 따졌어요? 등기, 미등기 따져서 안 됐어요, 국내는. 등기 양도는 보유기간에 따라 하고요. 미등기는 무조건 70%라고요. 됐나요? 그럼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에 따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방금 국외양도자산은 이 세율이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이 한마디 낱말이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등기, 미등기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70%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유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국외양도자산은 세율이 오로지 6에서 42%는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될 뿐이다. 국외양도자산은 뭐만 적용한다?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될 뿐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23페이지 가로 4번 있죠? 가로 4번 오른쪽에 2번에 가로 4번 있죠? 그거 설명했죠? 자, 그럼 다시 이제 확인해 보죠. 23쪽의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납세 의무자 있죠? 거주자다? 비거주자 안 된다? 거주자인데 모든 거주자가 아니다? 몇 년? 5년 이상. 자, 그 다음 가세 대상적인 문제는 등기 여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임차권도 가세 대상이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비가세. 국외양도자산은 비가세 규정이 없다. 국외자산은 비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에서 가로 1번이 양도가액 뭘 원칙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하되 실지거래가액 불려면할 때는 추계방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 한다? 시가에 한다. 자, 그러면 2번 그 계산 구조할 때 장기부여 특별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본공제는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기본공제 적용한다. 오케이? 내가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등기 미등기는 똑같은 개념이다. 자, 그 다음 가로 3번 별 표시하세요. 가로 3번 뭐냐요? 지금 이거는 국외자산이잖아요. 그럼 국외자산을 지금 이 계산 값은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해야 돼요? 외국 돈으로 계산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세법을 적용할 거잖아요. 그럼 외국에 있는 그 화폐 가치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전환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전환을 시켜서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때 적용되는 환율이 무슨 환율이다? 그죠?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한다. 이거예요.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그런데 그 앞에 이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은 수령한 날, 그 화폐를 양도한 날이 아니고 수령한 날 또는 뭐 한다? 지출한 날. 내가 살 때는 지출한 날 기준이고 팔 때는 뭡니까? 수령한 날 기준이라고요. 필요경비는 샀잖아요. 그럼 지출한 날 기준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양도가액은 팔았잖아요. 양도한 날 기준 아니고 그 대금을 수령한 날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놀러가면 뭐냐? 하루 사이에 뭡니까? 달러 가치가 환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일 기준하면 안 되고 취득일 기준하면 안 되고 수령한 날, 지출한 날 기준이라고요. 두 가지 포인트. 가장 조심할 거 이런 거는 몇 번 들으면 그냥 끝나. 근데 뭐 국외양도사는 뭐 한다? 환율을 어떻게 한다?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을 하되 지출한 날과 수령한 날 기준이지 취득한 날, 양도한 날 하면 안 됩니다. 알아듣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신고 납부는 당연히 물납은 없고요. 분납은 있어요. 예정신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2번 있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있죠. 아까 이중과세 된다 있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두 가지인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럼 뭐냐? 필요경비에 공제한다 말하면 안 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필요경비를 높여서 양도 차익을 줄여서 하는 방법하고,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요? 산출세액이 오겠죠.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어디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다시 어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뭐?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 이로써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